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도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접근성 쉽게 알려드리는 충남도의회 영상 소식. 오늘로 재미를 가득 담아 전달드리려고 하는데요. 나와 당신이 만들어가는 충청남도의 주제를 가지고 충남도민의 윤택한 생활산의 양산을 위해 충남도의회에서 다양하게 마련한 조례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충남도의회 나와요! 수연 씨, 네. 이번엔 또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 궁금한데요. 지난 소식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겠죠? 저도 정말 많이 궁금한데요. 지난 제349회 임시회에서도 의미 있고 뜻깊은 조례안이 많이 발의되었는데 그보다 더 멋진 조례안이 또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충남도 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에 가슴이 한껏 부풀어 오르는 기분인데요. 수연 씨, 이번 회차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짧게 요약할 수 있나요? 좋습니다. 충청남도의 지역별 필요한 생활 편의, 경제 발전, 환경 개선 등 도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사항들도 제정되는 조례안은 각 지역별 도민의 의견에 따라 반영되어 개정되기도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교육, 복지, 안보에 가장 많이 힘쓰고 기를 기울인 이번 조례안이 가장 눈에 띕니다. 그 내용으로는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국방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재난예보,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등 다양한 조례안을 발의, 처리함으로써 도민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위 내용들이 통과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이 조성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안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들로 도민 안전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여 발의한 것들인 만큼 다른 어떤 때보다도 도민들의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야, 벌써 두근거리는데요. 저도 같은 충남도민으로서 얼른 조례 내용을 자세하게 듣고 싶네요. 네, 그럼 첫 번째 조례부터 만나볼까요? 수연 씨, 네. 혹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 관련 해결책으로 뭐가 필요한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충분한 예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요 국방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것인데요. 지난 반세기 이상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됐잖아요. 지역 소멸 의제가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계속 수도권에만 모든 것이 집중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 지방이 발전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맞아요. 너무나 당연한 사안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발전을 수도권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닌 국가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 존립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수도권만 계속 발전되고 지방이 발전되지 않으면 결국 지역 소멸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질서가 재편되고 있고 또 북한의 전술핵 사용이 가시화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국방 패러다임의 전환이 촉구되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국가 균형 발전과 지정학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영토를 보존하고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는 더 이상 어제 오늘 일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리를 이동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넓게 봤을 때 지역 소멸의 실질적인 문제까지 직결되어 있다 보니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기획경제위원회 윤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방 관련 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단두대로 떠오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으로 제시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는 육해공 3군 본부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등 주요 국방 관련 기관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덕분에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그리고 한국국방연구원 등 타 국방기관과의 집적화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 및 안보정책 추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충분히 국방 관련 기관 이전이 납득되는 상황에서 집적화를 통한 지역 소멸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선보이고 국가 균형 발전에 속도를 내고자 충남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와,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방 관련 기관이 속히 충남으로 이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별히 이번 건의안에서 국방 관련 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국가 균형 발전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감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도시에 비해 충남의 주요 국방기관이 다수 위치하고 있다 보니 국가안보와 위기가 왔을 때 도민의 삶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필요할 텐데 저도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건의안으로 국가 균형 발전이 어서 속히 제정되어서 안전한 충남 생활을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건의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서가 안녕? 우리 진짜 토크타임 오랜만이다. 맞아. 그럼 오늘은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오케이, 오히려 좋아. 준석이 너는 살면서 지진 피해를 겪어본 적 있어? 나는 다행히 한 번도 겪어보진 않았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크고 작게 땅이 흔들린 것만 느낀 정도? 그렇구나. 나는 이 몇 년 전 옆나라 일본에 놀러 갔다가 진도 3.0의 지진이 발생해서 그때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는지 몰라. 3.0 진짜 큰일 날 뻔했네. 무슨 일 없었어? 다행히 일본은 건물마다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고 지진의 대피 요령이 잘 안내되어 있어서 이 매뉴얼에 따라서 잘 대피했던 기억이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진 않잖아. 어쩌다 몇 번 발생해서 크게 혼란을 야기하기만 할 뿐이지. 그렇지. 근데 요즘 들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전보다 부쩍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좀 불안해. 맞아.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바로 그거야. 이제 더 이상 한국은 지진 안전 국가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지진 발생률이 부쩍 높아졌어. 근데 이때 문제가 뭔 줄 알아? 뭔데? 설마... 맞아. 네가 생각하는 게 그게 맞아. 우리나라는 재난 시에 경계경보 재난 위급 문자가 꼬박꼬박 잘 발송되고는 있지만 문제는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 대피소의 위치, 대피 방법 등 중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야. 맞아. 나도 한 번은 다니던 독서실 근처에서 화재가 나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날아온 재난 문자에 어디로 대피하라는 말이 없어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 그렇지.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번에 발의된 것이 이 재난 예보,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이야. 어떻게 개정됐는데?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재난 문자를 발송할 때 대피소의 위치, 경보 발령 사유, 대피 방법 등을 상세하게 포함해서 도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어. 엄청 획기적인데? 그렇지.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신속한 재난 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발의된 이 조례안은 재난의 예보, 경보 발령을 통한 정보가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작돼. 와, 진짜 좋다. 뿐만 아니라 이 빠르게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 전달을 하려면 무엇보다 도민들이 접하기 쉬운 매체를 다수 이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그래서 도청 공식 홈페이지 및 SNS, 지역방송, 버스 정보 안내판 등 여러 주요 시설 및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재난 상황을 알리기로 한 거야. 와, 좋다. 이게 우리같이 젊은 세대들은 있잖아. SNS로 소식을 접하는 게 쉽잖아. 그런데 점차 고령화되는 이 시기에 어르신들은 재난이 닥쳐와도
막상 소식을 접하기 어려워서 우왕좌왕하다가 대피하기도 어려울 거 아니야. 맞아.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도지사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정보 수집 시설 가동 상태와 유지에 관한 사항을 늘 점검하고 관리 감독하며 상황을 인지 못하는 일 없도록 재알림하는 등 안전 취약계층까지 모두 챙기는 도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지. 와, 내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실생활에 꼭 필요한 개정이구나. 뿐만 아니라 학교, 관공서,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 운수시설,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자체 방송 설비가 구비될 수 있게 기술적 지원도 한다고 해.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만약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 그럴까봐 만반의 준비를 했지. 재난 예보 경보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인력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해 재난 상황이 닥쳐왔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 와, 역시 충청남도. 완전 정책을 뒤집어 놓으셨다. 진짜 최고의 행정지역. 화이팅! 오! 아, 진짜 그게 뭐야? 수연 씨, 이번 개정조례안 들어보니까 재난 위기 상황이 닥쳐와도 전부 다는 안심이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재난 문자의 대피소랑 대피 방법을 자세히 적어서 안내하고 이 몰라서 위기에 몰리는 사람이 없도록 대대적으로 안내 방송을 해서 도민 안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자 발의된 것 같아서 더욱 안심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점점 살기 좋아지는 충남이 엄청 자랑스럽네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럼 다음 조례안으로 넘어가 볼까요? 수연 씨, 네. 오늘따라 머릿결이 윤택해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기분 탓일까요? 기분 탓 아닐걸요? 요즘 봄이라서 이 머리에 힘 좀 줬거든요. 와, 비결이 뭐예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장애인분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사회적 기업에서 샴푸바를 생산하는데 거기서 제일 후기 좋은 걸로 한번 써봤어요.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기업이요? 웬열? 게다가 이 플라스틱 포장도 없이 종이 포장으로 보내져서 환경에도 정말 좋더라고요. 와, 장애인 일자리 마련에 기여도 하고 환경운동도 되면서 머릿결에도 좋은 제품이라 이거 완전 뻥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사돈의 8천까지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건 이런 제도 사항이 많이 마련돼서 우리 장애인분들까지 사회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기업들이 나서서 일자리 개선을 돕는다니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 또한 관련 내용이라 더 눈길이 가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충청남도 장애인 복지관 지원 조례안,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복지환경위원회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안되었는데요.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의 참여와 자립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속적인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장애인 복지관의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입니다. 지속적으로 치솟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과 프로그램 활성화, 화합 관련 행사 등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복지 증진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충남도 의회에는 이에 바쳐 다음과 같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황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정의했습니다. 도에서 정한 사업으로는 첫 번째로 장애인 복지관 기능 활성화, 두 번째로 장애인 복지 증진 및 화합 관련 행사가 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교육, 세미나 및 캠페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장애인 문화, 예술, 여가생활, 정보격차 해소, 장애아동 교육, 보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야, 정말 좋은 정책인데요. 누구보다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정책이 더 뜻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장애인분들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깜짝이야. 갑자기 웬 오토바이가 저렇게 시끄럽게 지나간대? 수연 씨, 괜찮아요? 저 가뜩이나 이 개복치 같아서 이 작은 소음에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저런 배기량 높은 오토바이 소리 들으면 정말이지 스트레스가 정말 상당해서 힘들어요. 네, 저도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서 귀를 막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저렇게 시끄럽게 지나갈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저거 진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나? 오토바이를 타는 건 개인의 자유라 뭐라고 할 순 없지만 저 소음으로 민원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아이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나 보네요. 걱정 마세요. 그럴 줄 알고 관련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니까요. 진짜요? 이거 진짜 듣던 중에 가장 반가운 소식인데요? 저도 이게 발의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유레카를 외쳤잖아요. 준석 씨,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농수산해양위원회 오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또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는데요. 이륜자동차의 소음으로 지역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기 십상인데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또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조례안은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의 종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해야 하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인증, 변경 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값보다 5dB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행하게 제한하여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수시로 점검하여 이륜자동차의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이번 조례안이 실생활에 더욱 의미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와, 정말 듣기만 해도 사이다가 펑펑 터지는 느낌입니다. 그동안 자동차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운전자와 도민 간의 생활 조율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조례안대로 정책이 잘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다음 조례안을 한번 알아볼까요? 요, 왔어? 정말 날 너무 격하게 환영해준다. 썸맨. 기다리던 토크 시간이 돌아왔네. 맞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이번에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 너무나 기대되는데? 그러면 이유 여하 막론하고 바로 들어가 보자. 좋아. 혹시 태안 바닷가 가본 적 있어? 태안? 나 있어. 가족들이랑 이 안면도 가려다가 진산으로 갔었어. 진산? 갯벌 체험 많이 했겠네. 그때 가서 키조개 엄청 많이 잡았을걸? 그러면은 그 진산 바닷가 가는 길에 방치되어 있던 건축물 혹시 본 적 있어? 그런 게 있었었나? 내가 갔던 게 3년 전쯤이었으니까 아마 아직도 있을 거야. 건축물이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면 뭐가 문제일까? 아무래도 이 안전사고가 문제지 않을까?
바로 그거야. 공사가 중단돼서 장기간 방치되면 안전사고를 초래할 뿐더러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좋을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또 장시간 방치됐다가 낙후하고 낡아서 낙석이 생기기도 쉽고 또 붕괴 위험도 있고. 맞아. 잘 알고 있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 경제적 위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됐다고 해. 오, 이번에는 어떤 분이 발의하셨어? 건설소방위원회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야. 핵심 내용은 공사 중단 건축물이 현장의 미관을 해치고 또 안전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비 계획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 군수에게 안전관리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거야. 좋다. 뭐든 예산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전담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발의됐어. 그렇지. 이 무턱대고 철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안전 여부도 확인해야 하고 그러려면 전문 자문도 필요할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예산부터 확보하고 또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미관 개선, 안전관리, 범죄 예방 등의 목적으로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그런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해. 안 그래도 우리 동네에도 이 짓담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오래 방치돼서 흉물스럽고 범죄 일어날까 봐 너무 무섭더라. 맞아.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려고 발의된 만큼 제대로 된 정비가 되어서 도시 미관도 복구하고 또 안전성도 확보되었으면 좋겠어. 맞아. 기왕이면 튼튼한 여부 확인해서 완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쇼핑숍도 생기고 문화공간도 생기고 경기도 살아나서 도시 발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같은 생각이야. 이번 조례안이 꼭 우리 충남을 아름답게 가꾸는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어. 맞아. 우리 같이 응원하자.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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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들었습니다. 쉬운 설명 감사해요, 준석 씨. 네, 아닙니다. 충남의 발전을 위해 멋진 조례안을 발의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더 고맙고 대단하죠. 이번 조례안 통해 더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이 없도록 우리 충남이 지금보다 한층 더 발전해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관광도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는 그날까지 충남에서 오래오래 거주하도록 해요.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조례안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리 씨, 늦어서 미안해요. 아니, 준석 씨, 어디 다녀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게요, 저희 누나가 직장에 급한 일이 있어서 조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느라 그만 늦었지 뭐예요. 조카요? 네. 너무 귀엽겠다. 말도 마세요. 어찌나 이리 뛰고 저리 뛰던지 현실 육아에 지친 느낌이에요. 무슨 느낌인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제 친구도 육아한다고 이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살이 쑥 빠졌더라고요. 부모님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가 육아가 힘들기도 하고 또 다들 자기 커리어 챙기기 바빠서 요즘은 통 아이를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글쎄, 오늘 조카 데려다 주면서 봤던 유치원에도 원화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한 반에 10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100명이요? 그렇게나 컸어요? 대박. 나이대별로 반을 나눴는데 원장님이 꽤 크게 유치원을 운영하셔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아, 그랬구나. 그에 비하면 요즘 초등학교나 유치원은 정말이지 휑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 저출생 영향으로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고령화가 되어가다 보니 학교 건물은 큰데 구성원은 점차 적어지더라고요. 그걸 요즘 작은 학교라고 부르던데? 알고 있네요. 네, 그래서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교육위원회 구영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작은 학교의 정의에 작은 학교 내 병설 유치원을 포함하여 소규모 유치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조례에서 작은 학교란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 및 작은 학교 내 증설된 병설 유치원을 뜻하는데요. 충남 소재의 작은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교육 복지 증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발전과 연계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적정 규모로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해 교육감이 해야 할 일로 작은 학교 지원 사업 및 예산 지원 계획과 작은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 및 수업 운영 방법을 지원하고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학 중인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동일 학군 지역에 통학버스를 공동 운영하여 등하교를 돕고 농어촌 유학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은 더욱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교육복지 증진, 방과 후 돌봄 사업,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등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되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밖에 작은 학교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적정 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교직원이 학생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인사상 우대 및 국내외 연수 기회를 우선 제공하거나 업무 경감 및 주거 편의 제공 등 근무 여건 등에 대한 편의를 마련하고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조례안을 들어보니 정말 괜찮은 정책 같은데요. 맞습니다. 인구 감소로 지역 간 단차와 양극화가 심한 가운데 평준화를 위해서라면 이 소규모 학교를 지원해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걸 이번에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작은 학교에 지원하려는 교사가 많지 않은 현실인데 아무래도 소규모 학교인데다 낙후된 지역에 주로 있다 보니 인프라적으로 발전이 덜 된 곳으로 교사들이 지원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사 우대와 편의 제공을 통해 교직원들을 지원한다면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으로 작은 학교가 활성화되어 지역 발전도 한몫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발전하는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봅시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한 조례 어떠셨나요? 지난 시간보다 더욱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린 이번 조례안. 나와 당신이 만들어가는 충남의 미래, 앞으로도 꼭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많은 조례안을 슬기롭게 알아가서 진정한 나와 유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민 삶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충남도 의회 소식을 가감없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의회 영상은 도의회 홈페이지 또는 의회 공식 영상 사이트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20만 도민과 함께하는 충청남도 의회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